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배우기 11차죠. 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진행하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공부는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게 성과가 안 나서. 예. 시장이 좀 돼야 되는데, 뭐 또, 이게 밑거름이 되겠죠. 언젠가는. 예. 그래서 오늘 해드릴 건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적정 주가 구하는 거 되게 막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절대적인 거 절대 없고요. 적정 주가 정답도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예. 사실 뭐 적정 주가라는 거는 없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느 게 진짜 적정한지, 그건 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지금 뭐 싸구나 비싸다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방법 말고요, 뭐 PER 몇 배다 뭐 이런 거보다도 한번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공식 딱 2개 정도 알려드리고 싶고, 단 이 공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이익이 꾸준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래 예측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래 예측도 잘 안 되고, 지금 막 적자인데 앞으로 좋아지고, 그다음 막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는데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 적정적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숫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검증돼 있고,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걸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조선주 막 적자 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이익도 나고, 그럼 미래 이익도 추정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좀 해당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그 삼성전자 보고서 있잖아요. 송명석 연구원이 그 PBR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PBR. 삼성전자가 PBR이 1.2배에서 2배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 이제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다 팔면 가장 좋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예,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어쨌든 내가 적정주가 구하기 힘들면 그런 식으로 밴드 플레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무튼 오늘 해드릴 건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예, 적정주가 좀 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적정주가라는 게 요런 게 있어요. 적정 PBR 아시죠? PBR. 너 PBR 몇 배 줄까? PBR은 뭐죠? 자산 가치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 뭐 이 자산 가치의 몇 배냐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 몇 배 받냐? 요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 구하는 공식이 좀 어렵죠. 근데 어렵진 않고요. ROE는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그 순이익을 숫자산으로 나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1억 갖고 있어요. 내가 1억 있는데 연간 1,000만 원 벌어요. 1,000만 원. 그러면 10%죠. 그게 수익률이. 그게 ROE예요. 어떤 기업이 자본을, 부채는 아니에요. 부채 빼고 자본 가지고, 자본이 1조인데 1,000억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ROE는 10%입니다. 그게 ROE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ROE가 높을수록, ROE가 높다는 건 뭐죠?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이 PBR이 올라가요. 이 적정 PBR이 올라가면요, 적정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COE는 뭐냐면 자본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달성하고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 조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국채 3년 금리랑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위험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요거를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국채 3년 금리 더하기 물가상승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요렇게 좀 통용을 하고, G는 성장률입니다. 연구 성장률. 보통 2% 정도 많이 써요. 2%.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적정 PBR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배예요. 근데 만약에 이익이 증가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그죠?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 물가 떨어지면 요게 낮아지죠. 분모가. 그러면 얘는 올라가겠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적정 PBR이 2배가 돼요. 그럼 주가는 2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2배 갈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올라가면.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왜 주식시장이 좋냐면 이 자본 조달 비용을 떨어뜨려줘요. 얘가 낮아지면은 적정 PBR이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왜 안 가겠습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거의 0이었어요. 옛날에 2년 전에는 저 COE가 거의 0입니다. 0. 금리가 거의 높질 않으니까 뭐 높아야 그때 1에서 2 나왔죠. 그러니 뭐 적정 PBR이 막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정반대로 저 COE가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4% 넘어요.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이 5% 후반. 더해보세요. 10 나오죠. 2년 전에 1이나 2밖에 안 됐던 저 COE가 10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정 PBR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장률은 거의 고정돼 있고 ROE도 뭐 크게 변동은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 요 COE가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건 만약에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내 통장에 내 돈 7억이 있고요. 남의 돈 3억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 통장에 10억 있는 거 이건 이해되시죠? 내 통장에 10억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 통장에 7억 3억이 있어서 10억이 있는데 실제 내 돈은 얼마예요? 7억이죠. 부채 빼고 이걸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순자산이라고 그러고 이걸 주식수로 나눠보세요. 그럼 주당 순자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BPS. 그러니까 이걸 기업의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기 쉽게 통장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적정 가치는 얼마예요? 적정 PBR에다가 저거 7억 곱하면 돼요. 순자산. 그러니까 적정 PBR이 1배다. 1 곱하기 7억 하면 7억이 되는 거예요. 적정 가치는. 그죠? 여기 곱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ROE가 10%, 금리가 1%, 물가 2%. 한번 우리 아까 이 계산서 기억나시죠? 요거대로. ROE 10% 나누기 금리가 1이고 물가 2예요. 더하면 3이죠. 3 정도 되죠. 제가 성장률을 일부러 뺐어요. 그냥 성장률 감안 안 하고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물론 성장률 빼면 되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생각하면 적정 PBR은 3.3배가 나와서 내 자산이 7억인데 23.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고 물가가 2%일 때 ROE가 10%면 ROE라는 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7억 가지고 1년에 7천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이라고 치는 거예요. ROE가 낮으면 적정 PBR은 더 낮아지는 거고. 예. 그래서 ROE가 10% 그냥 가정을 한 건데 그러면 적정 가치는 7 곱하기 PBR이 3.3이니까 23억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2년 전에는 저 정도 가치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지금은 같은 이익을 내요. ROE가 10%. 똑같다고 쳐볼게요. 근데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됐죠? 4%도 올랐고요. 물가 6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10%에서 요 두 개 더하면 10이죠. 한 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적정 PBR은 7배가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7억. 그러니까 금리하고 물가에 따라서 금리 물가 이렇게 튀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적정 PBR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버는데 주식시장이 망가져 버린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 현재 상황.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도 왜 카카오 네이버가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지? 버는 돈은 똑같은데 이익은? 저게 이제 저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기업에 적용해 기아는 제가 한번 볼게요. 기아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8.7% 나오고요. 자본 조달 비용은 10이죠. 왜? 아까 요거죠. 지금 금리가 4에서 4고 물가가 6이죠. 요게 지금 현재 COE예요. 두 개 더하면. 그죠? 그래서 10% 나옵니다. 이해되죠? 성장률을 2로 잡았어요. 요게 8이죠. 8.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8.7에서 8. 1.1배 나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기아의 적정 주가는 11만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면에서. 이제 저 ROE는 어떻게 구했냐. 기아의 ROE는요. 여기 기아 들어가서
기아가 오늘 좀 주가 안 좋았죠. 재무정보 들어가면요, 평균 낸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종목 분석에서 기업 현황 있죠, 있죠. 내리면 기아의 ROE가 있죠. 그래서 이 ROE를 평균을 낸 겁니다. 올해 예상까지 해서. 이거 평균을 해도 되고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의 평균치를 여기 내서 해본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더니 한 8.7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 여기 ROE가 6.5, 5.5, 14.69 이 3년 평균을 해도 됩니다. 뭐 그러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고무줄이에요. 내가 이걸 몇 퍼센트로 적용할 거냐, 지금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난 몇 년간의 평균으로 할 거냐. 근데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 8.7로 잡았고, 자본 조달 비용은 금리 4%, 물가 6% 더하면 10%, 그리고 성장률 2%는 그냥 고정. 그러면 PBR 1.1배. 지금 기아의 주당 BPS 있죠, 이게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여기다가 이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PBR 곱하는 거거든요. 요거 1.1배. 그럼 적정 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순자산을. 아까 통장은 7억 있죠. 그 7억은 나눈 게 아니고, 근데 7억은 나눈 건 아니죠. 나눈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계산 주가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식수로 나눠 버렸어요. 우리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BPS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BPS. 기아의 BPS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만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예상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만원, 2022년도 나와 있죠. 요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기아의 지금 그 BPS가 10만원이죠.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ROE가 요게 ROE 제가 여기 8.7로 적어야죠. 잘못 적었네요. 8.7인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졌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가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예를 들면은 여기 6으로 돼 있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3%로 떨어지고 물가가 3%로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두 개 더하면 6이 되죠. 3 더하기 3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4, 물가가 6이에요. 10이에요. 근데 물가가 3으로 떨어지고 금리가 3으로 떨어졌어요. 6%죠. 6%에서 2를 빼보세요. 지금 이익률이 똑같을 때 적정 PBR이 2배가 넘어요. 22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얼마나 이 변동이 심한지 아시겠죠. 물론 회사가 돈을 정말 잘 벌어서 ROE를 높이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제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시총을 직접 구하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이게 실제로 영업 활동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치킨을 막 팔았어요. 팔았더니 실제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있잖아요. 장사해서 들어오는 현금. 그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매번 뭐 기계 바꾸고 치킨 튀기는 기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뺀 거예요. 그거를 남는 현금으로. 사실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게 현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말한 현금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기업. 그거를 잉여 현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FCF. 여러분이 구할 필요 전혀 없고요. 기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기아 FCF 여기 보이세요? 요게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기아에 6조 5천억 예상하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저 정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겁니다. 그거를 뭘로 나눠요? 아까 그러니까 요것만 바뀐 거예요. 요것만. 적정 PBR은 뭐였죠? ROE를 COE-G로 한 거고, 내재 가치는 요 위에 분모가 바뀌었어요. 분자가. 이게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밑엔 똑같아요.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요건 기아를 계산해 봤습니다. 기아가 현재 내재 가치가 얼마냐, 적정 시총 얼마일까, 요걸 이제 계산해 본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을 4.1조로 잡았어요. 왜냐면 6조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상이니까. 근데 지난 3년간 그냥 평균으로 잡아본 거예요. 요때 1조 8천억. 왜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잖아요.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설비 투자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설비 투자 꾸준히 할 거 아니에요, 기아가. 그래서 요 3년치 평균을 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4.1조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자본 조달 비용이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 마이너스 2% 한 거예요. 여기 성장률이 2니까. 그럼 8이죠, 8. 그러니까 4.1조를 8로 나누니까 51조가 되더라고요. 이 8%니까 0.008로 계산하셔야 돼요. 백분율로. 그랬더니 51.25조 나온 거죠. 그러니까 4.1조를 0.08로 나눈 거죠. 8%니까. 그랬더니 시총이 51조. 그럼 기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30조죠. 그럼 플러스 7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30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네. 요걸 좀 이해하시면 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한번 한두 개 정도 예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자, 이제 제가 여기 적어 드릴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적정 PBR은 이게 만병통치약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좀 잘 버는 기업들, 꾸준한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자, 적정 PBR은 뭐라 그랬죠? ROE. 내가 10억 있는데 1억 벌면 1년에 10%죠. 그게 ROE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고 다 있어요, 네이버에. 나눠요. 뭘로? COE. COE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G. 참고로 COE는 자본 조달 비용인데, 그 국고채 3년 금리, 뭐 2년 뭐 10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고채 3년 금리. 이건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지금 4% 넘었어요. 요거랑 우리나라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얼마예요? 얘가 4. 5점 몇 % 되는데 그냥 6으로 잡자고요, 보수적으로. 6%.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10% 나오죠. 이렇게 하면. 예. 그리고 G는 성장률, 연구 성장률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들을 해요. G는 연구 성장률. 뭐 2냐 3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 정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맹신은 하지 마죠. 이 세상에 어떻게 100% 정확하게 적정 주가 구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래서 적정 PBR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주가, 적정 주가는 얼마예요? BPS. 요 계산을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 PBR 구하면, 적정 저 위에 구한 거 있죠. 요거 구하면 적정 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기하 해봤고, 그럼 실제로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다른 거 말고 포스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포스코가 ROE를 한번 볼게요. ROE가 되게 좀 들쑥날쑥하죠. 4, 3, 13. 자, 이 네 개, 그러니까 여기 ROE 보이세요? 정확히 보이시죠? 포스코홀딩스 4%, 3%, 13%, 9. 요 네 개인데 요게 2019년, 20년, 21년, 22년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 네 개를 평균 내보세요. 그냥 4.18. 그냥 보수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3.61, 13.97, 9.92라고 해볼게요. 나누기 4 해보세요. 그럼 7.92 나옵니다. 그럼 대충 8. 자, 포스코 ROE가 제가 평균 내봤어요. 8% 나옵니다. 8%.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COE 요건 다 결정돼 있죠. 그럼 적정 PBR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미 뭐 나왔죠. 적정 PBR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ROE 8%를 자 10% COE가 10%고 연구 성장률이 2%. 자 나눠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 어떻게 되는 거죠? 8이죠. 그러니까 8% 나누기 8%.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계산한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럼 포스코는 한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계산해보면 지금 자 BPS가 얼마죠? 지금 여기 BPS가 여기 얼마입니까? 66만원. 올해 74만원.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럼 적정 PBR은 얼마나 쌉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얼마예요? 적정 주가는 BPS가 예를 들면 그냥 보수적으로 66만원 작년 기준 그냥 보수적으로 한 배 66만원 가야 사실은 정상이란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주가는 완전히 뭐 할인 받다 못해 그냥 완전히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 헐값. 뭐 같이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면.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포스코를 인정을 왜 안 해주냐면요. 옛날에 적자도 난 적이 있거든요. 이 ROE를 너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8로 예상했죠. 평균 내보니까. 야,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예요. 못 믿어. 그러면 정말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제일 낮았을 때가 3.61이죠. 그냥 한번 3.61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3.61% ROE를 저건 8%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3.61 나누기 8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0.45배 나오죠. 0.45배. 예, 그럼 자 0.45배면 BPS가 얼마라 그랬죠? 66만원 곱하기 사실 올해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올해 얼마라 그랬죠? BPS 74만원입니다. 예상. 자 그럼 올해 74만원 예상합니다. 74만원 곱하기 0.45를 해보세요. 진짜 극단적인 보수적인 하면 네 얼마 나옵니까? 74 곱하기 0.45 그래도 33만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증권사들 평균 목표가 보면 20만원대도 있는데 30만원 정도 되죠. 32, 3만원 나오는 거죠.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21만원이죠. 현재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된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단, 저 ROE가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계산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PBR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사실은 이 계산식이 잘 맞으려면요. ROE가 꾸준해야 돼요. 사실은. 꾸준한 기업들한테 좀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재 가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은요. 이게 또 잘 안 맞을 수 있는 게 내재 가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잉여 현금 흐름. 우리 공식 기억나시죠? 요거 두 번째가 요거 내재 가치 요거 잉여 현금 흐름을 분모는 똑같아요. 저 FCF를 COE-G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FCF 여기 나와 있죠. 근데 포스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조, 5조, 3조, 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세요. 보통 1년에 한 3조씩은 버는 것 같아요. 그냥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냥 3조 1,000억 이라고 칠게요. 예.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거는 사실. 그래서 3.1조 1조 원을 뭘로 나누죠? 8%죠? 0.08로 나누시면 돼요. 3.1 나누기 0.08 그럼 얼마 나와요?
예. 38만 원 나오죠. 아니 38조. 38.75조 나오는. 지금 시총 얼마죠?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8조죠. 지금 현재 시총 2배 정도 되는 거. 현재 시총. 예.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저 FCF라는 거는 좀 고무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걸 꾸준하게 왜냐면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요, 저게 갑자기 훼손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회사들한테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죠. FCF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회사한테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근데 이제 이런 공식을 제가 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면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주가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과거의 데이터 좀 보수적으로 계산까지 해도, 야, 이렇게까지 주가가 지금 이 상황이면 싸다.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물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비싸지 않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무조건 주가 막 40만 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기아도 해드렸고 하지만, 또 이거를 삼성전자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주가가 싼 게 아니에요. 또 계산해 보면. 예. 또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도 PBR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참 이게 고무줄이라는 거,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종목 분석 여기 들어가서 설비 투자 엄청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시총도 엄청 크고 1년에 설비 투자를 막 47조씩 해요. 실제로 엄청난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ROE가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요게 지금 보면 13%, 12%, 13, 9, 8 이렇게 떨어집니다. 점점. 물론 뭐 15도 나온 적은 있는데 삼성전자가 ROE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균 내면 한 ROE가 10% 정도 되니까, 예, 그냥 요거는 10%로 잡으면 ROE 10%, 그리고 아까 뭐였죠? 연구 성장률 8% 이렇게 잡아볼게요. 평균치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그래도 10%는 유지하니까 10나누기 8하면 얼마죠? 1.25배입니다. 1.25배 나오죠. 예. 그럼 지금 삼성전자 BPS 얼마죠? 올해 예상 BPS가 48,600원이거든요. 여기다가 48,600원 더 해보세요. 곱해보세요. 1.25에다 6만원 나옵니다. 6만.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삼성은 이제 적정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계산되죠. 이렇게 ROE.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ROE가 이대로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물가랑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게 6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적어도 금리는 물론 4인데 4보단 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년 금리를 한 3 정도로 잡고 물가도 3 정도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6이죠. 6에서 2 빼보면 4%죠. 요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점 어떻게 되죠? 진짜 고무줄이죠. 10 나누기 4 하면 2.5예요. 그럼 PBR 2.5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ROE는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2.5로 곱해보세요. 곱하기 2.5 12만원 나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너무 맹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이걸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왜 이렇게 금리와 물가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업들은 한테 중요한 건 어쨌든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ROE가 높아야
이런 것들이 금리나 뭐 이런 게 너무 높아져도 이걸 메꿀 수가 있어요. 분자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ROE. 이게 꿋꿋이 버티고 있으면 언젠간 금리 떨어지거든요. 기업 가치가 자연히 올라가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내년 이익은 많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내년 이익은 올해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되게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뭐 ROE가 9.6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 9.6 정도까지 떨어지고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가장 ROE가 낮았던 때가 얼마죠? 8.69죠. 보이세요? 이게 최근 5년 동안. 이 5년 평균을 이렇게 내도 돼요,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자유인데 8.69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8.69입니다. 올해 8.69면 1배밖에 안 돼요, 거의. 1.01배 정도? 그러면 적정 주가 5만 원밖에 안 돼요.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 그냥. 진짜 삼성전자가 역대 지금 몇 년 안에 ROE가 제일 낮은 걸 계산을 해서 진짜 안 좋다고 가정을 하고 올해 금리 계산해 보면 적정 주가 대충 한 5만 원 나옵니다. 그럼 지금 5만 2천 원이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랫방향으로 크게 내려갈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8.69인데 69%인데 내년에 금리나 물가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로. 예. 아니 이거 합쳐서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아니 저 G는요, 근데 이것도 G도 애매하죠. G를 0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보수적으로 하면 뭐 그거는 각자 성향에 맡겨 있습니다. 연구 성장 못한 뭐 2%씩은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4로 나누면 2.17이 돼요. 2.17배 그냥. 그러면 48,600원이죠. 얼마 나오죠? 그래도 10만원 나오죠. 10만원. 됐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시겠죠? 물가랑. 그래서 그게 와야만 다시 삼성전자가, 물론 엄청난 돈을 보면 갈 수 있어요. 지금 금리에도 만약에 돈을 2배 벌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데 10만전자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가요, 그냥.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어차피 내년엔 올해보다 이익 줍니다. 이건 팩트 명확해졌죠. ROE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금리 낮아지면 돼요. 요 분모가 그러지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익도 돌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너무 좀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그러니까 요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꼭 뭐 이게 공식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쉬운 건 아니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좀 이용해서, 요거거든요. 내 통장의 가치, 요거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의 내재 가치 한번 설명해 드렸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3일 연휴니까 푹 쉬시고 시장 너무 이번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